야, 이거나 주워서 차비나 해라. 어디서 감히 나랑 위자료를 노네?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주제 파악 좀. 법원에서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남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내연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비아냥거렸죠. 질척거리지 말고 꺼져. 냄새나니까. 여자는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쓰고 있던 낡은 뿔테 안경을 그 자리에서 박살 내버렸습니다. 우웅. 바로 그 순간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 행렬이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자기를 위한 축하쇼라고 착각하며 웃고 있을 때 뒷좌석에서 내린 수행원이 여자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제야 남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날 가장 화려하게 부활한 한 여자의 통쾌한 참교육.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쿵, 쿵. 가정법원의 육중한 철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민호가 입술을 쭉 내밀고 휘파람을 불며 법원 돌계단을 가장 먼저 내려왔습니다. 양복 윗단추를 풀어헤친 민호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야 살 것 같네. 지긋지긋한 10년 감옥살이 드디어 끝이다 끝이야. 민호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로 법원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뒤를 이어나온 지훈이는 10년의 혼인 생활이 종지부를 찍는 순간에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지훈이가 쓰고 있는 낡은 뿔테 안경 너머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뒤통수가 따갑지도 않은지 법원 입구 기둥 뒤쪽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자기야, 나 나왔어. 오빠 드디어 이혼했다. 기둥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내연녀 유라가 민호의 목소리를 듣고는 쪼르르 달려나와 민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진한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든 유라가 보란듯이 지훈이가 들으라는 듯 교태 섞인 목소리로 콧소리를 냈습니다. 오빠, 고생했어. 그 여자가 순순히 도장 찍어주던 위자료 더 달라고 질질 짜고 매달린 거 아니야? 민호가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지훈이를 턱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아유 말도 마라. 주제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몸만 나가겠다더라. 내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야, 박지훈, 너 거기서 뭐하냐? 아직도 미련 남았냐? 꿈 깨라 꿈 깨. 우린 이제 남남이니까. 지훈이는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 행각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보는 듯한 건조하고 메마른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서 있자 민호가 기분이 나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들이 가득했지만 민호는 일부러 구석에 박혀있던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지폐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야, 너 빈손으로 나간다며? 그래도 내가 전 남편으로서 마지막 차비는 베풀어준다. 자, 옛다아, 차비나 해라. 민호가 구겨진 돈을 바닥에 패대기 치듯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는 지폐가 지훈이의 낡은 운동화 앞코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돈을 주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지훈이는 그저 민호의 경박한 행동을
바닥에 떨어진 오물을 보듯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차가운지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한 민호는 지훈이의 침묵을 패배자의 굴복으로 착각하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입을 놀렸습니다. 뭐야? 돈이 적다 이거냐? 주제 파악 좀 해라 박지훈. 고아에다가 가진 거 하나 없는 너한테는 그 돈도 감지덕지야 알아? 너 같은 거 걷어먹이고 입혀준 게 누군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감히 나를 무시해? 옆에 있던 유라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민호의 팔짱을 더 꽉 꼈습니다. 유라가 지훈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내리며 거들었습니다. 오빠 그만해. 저런 여자랑 말 섞어봤자 우리 수준만 떨어져. 꼴을 좀 봐. 어디서 주워 입은 듯한 저 싸구려 옷 좀 보라고. 냄새나니까 빨리 가자. 우리 오늘 파티해야지? 그래, 우리 자기 말이 맞다. 야, 박지훈.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아, 맞다. 너 부모 없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가. 염치라는 게 없어요. 염치라는 게. 그 돈 주어서 국밥이라도 사 먹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재수 없으니까. 민호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지훈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유라 역시 지훈이에게 메롱하고 혀를 내밀며 민호의 손을 이끌고 도로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어깨를 으스대며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 여기요 택시. 지훈이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주머니 속에 넣어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지훈이의 심장 박동과 함께 진동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모욕과 멸시, 그리고 뼈를 깎는 듯한 인내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훈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끝났어. 내 긴 시험은 바로 오늘로 끝이다. 지훈이가 나직하게 움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와 유라가 히히덕거리며 빈 택시를 향해 달려가던 바로 그때 법원 앞 도로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육중한 기계 소리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삼켜버렸습니다. 우웅, 우웅. 마치 거대한 맹수가 울부짖는 듯한 낮고 묵직한 구동음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던 민호가 멈칫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걸음을 멈추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오빠, 저게 뭐야? 유라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민호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차량의 행렬이 비상등을 번쩍이며 법원 진입로를 향해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차들이 아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는 차체와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들의 행렬이었습니다. 맨 앞 선두 차량을 필두로 똑같은 모양의 검은 승용차 5대가 마치 군대 사열을 하듯 줄을 지어 들어오는 광경은 보는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오빠, 저 차들 좀 봐. 저거 회장님들이나 타는 차 아니야? 뉴스에서나 보던 건데? 민호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넋을 잃고 차량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도 바퀴 한 짝도 사기 힘든 최고급 승용차들이 자신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민호는 순간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는 이 순간을 하늘도 축하해 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야, 죽인다 죽여. 자기야 봤지? 내가 이혼하자마자 이런 구경도 하고 역시 난 놈은 난 놈인가 보다. 운이 아주 튀었어 튀었어.
검은색 승용차 행렬이 육중한 타이어 소리를 내며 법원 현관 바로 앞까지 들어와 멈춰섰습니다. 기익. 정확한 간격으로 멈춰선 차량들이 주변의 모든 소음을 일순간에 잠재웠습니다. 민호와 유라가 서 있던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도 잊은 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차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저 안에서 누가 내릴지, 누구길래 이런 요란한 등장을 하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화려한 등장이 자신을 향한 축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옥의 서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방금 전 바닥에 돈을 던지며 모욕했던 전 아내 지훈이가 서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선두 차량의 육중한 문이 철커덕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철커덕. 선두 차량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민호가 입을 해벌쭉 벌리며 유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민호의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훈이에게 돈을 던지던 그 비열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한껏 으스대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봐라, 이거 봐.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나 강민호야, 강민호. 내 친구 중에 렌트카 사업하는 놈이 있거든. 내가 오늘 이혼한다고 하니까 축하 선물로 아주 거하게 쌌나 보다야. 유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민호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의 위용에 유라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으리으리한 차는 평생 한번 타볼까 말까한 차였으니까요. 어머 오빠, 진짜야? 오빠 인맥이 이 정도였어? 와, 대박이다 진짜. 나 이런 차 처음 봐. 우리 이거 타고 가는 거야? 나 오늘 완전 호강하네. 아 그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지. 저기 저 꾀재재한 여자랑 살 때는 꿈도 못 꾸던 호사 아니냐? 자 가자. 기사 양반들이 기다리겠다. 민호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보란듯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유라 또한 턱을 치켜들고 지훈이를 곁눈질로 흘겨보며 민호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지훈이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착각을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을 보는 듯 지훈이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척, 척, 척. 그때였습니다. 차량마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귀에는 무전용 이어폰을 꽂은 그들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전문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딱 벌어진 어깨는 보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드는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된 민호는 그저 기사들이 마중 나온 줄로만 알고 손을 번쩍 들어 흔들었습니다. 어이, 여기야 여기. 수고가 많으십니다들. 아니 무슨 차를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우리 2명인데 한 대면 되는데 하하. 내 친구가 손이 좀 크구먼. 민호가 너스레를 떨며 맨 앞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가장 앞에 서 있던 경호원 하나가 무표정한 얼굴로 민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손이 민호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짧고 굵은 한마디였습니다. 경호원의 힘에 밀려 민호가 뒤로 서너 걸음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민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유라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오빠 괜찮아? 아니 이 사람들이 미쳤나?
손님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호가 중심을 잡으며 잔뜩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려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신을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강민호야. 이 차 주인 친구라고. 어디서 감히 손님 몸에 손을 대? 당장 책임자 나오라고 해. 민호가 삿대질을 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경호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서서 민호와 유라가 차량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남자 쫓겨나는 것 같은데? 친구라더니 아닌가 봐.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쏟아지자 민호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아니 내 친구가 보낸 거 맞다니까. 비켜. 비키라고. 내가 직접 확인해 볼 테니까. 민호가 억지를 부리며 다시 경호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두 번째 차량의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스르르. 소란스러웠던 법원 앞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차 안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희끗희끗한 백발을 단정하게 넘기고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그는 한눈에 봐도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지훈이를 오랫동안 모셔온 최측근 김 보좌관이었습니다. 민호는 김 보좌관을 보자마자 자신의 친구가 보낸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는 반색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책임자시죠? 아니 저것들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밀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제가 강민호입니다. 제 친구한테 이야기 들으셨죠? 민호가 굽실거리며 손을 내밀었지만 김 보좌관은 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대하듯 민호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김 보좌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저만치 뒤에 서 있는 지훈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또각, 또각. 김 보좌관이 민호를 스쳐 지나가 지훈이를 향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허공에 내민 손을 거두지도 못한 채 멍하니 김 보좌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라가 민호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분위기가 좀 이상해. 저 사람 오빠한테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불길한 예감이 민호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 보좌관이 지훈이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하는 최상의 예우를 갖춘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 그 짧은 세 글자가 민호의 고막을 때리고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민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회장님이라니? 누구한테? 저 거지 같은 내 전 마누라한테? 뭐야? 방금 뭐라고 했어? 회장님? 민호가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라 역시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져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 저 여자가 회장님이라고? 재벌인가 봐. 대박이다 진짜. 지훈이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김 보좌관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낡고 투박한 뿔테 안경을 벗어냈습니다. 안경이 벗겨지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지훈이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순종적인 며느리, 주눅든 아내를 연기했던 박지훈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을 이끌어갈 냉철하고 도도한 신임 회장 박지훈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안경을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민호가 던졌던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옆에 깨진 안경이 나뒹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돌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싸늘하다 못해 시리도록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강민호 씨, 지훈이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10년 동안 여보, 당신이라고 불렀던 호칭은 사라지고 타인을 부르는 건조한 호칭만이 남았습니다. 민호는 너무 놀라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저 여자가 내가 알던 그 지훈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지훈아, 너. 민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훈이를 가리켰지만 지훈이는 픽하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민호를 향한 마지막 비웃음이자 자신을 올가매던 굴레를 벗어던지는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택시는 당신이나 타고 가. 난 내 차 타고 갈 테니까. 지훈이의 짧고 강렬한 한마디에 민호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지훈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김보좌관이 재빠르게 움직여 가운데 있는 가장 크고 화려한 승용차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우렁찬 경호원들의 목소리가 법원 앞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지훈이는 보란듯이 당당한 걸음으로 최고급 승용차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10년 동안 민호의 눈치를 보며 좁은 방구석에서 숨죽여 울던 여자는 없었습니다. 오직 천하를 호령할 여장부의 뒷모습만이 민호의 시야에 가득 찼습니다. 쾅! 묵직한 문 닫히는 소리가 민호와 지훈이의 세계를 완벽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민호는 닫힌 차 문을 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술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몰래카메라가 아닐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부웅! 지훈이를 태운 차량 행렬이 미끄러지듯 법원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상등을 켠 검은 승용차들이 위풍당당하게 도로를 장악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남겨진 것은 바닥에 뒹구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와 깨진 안경, 그리고 넋이 나간 두 남녀뿐이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여자, 진짜 회장님이었어? 오빠 알고 있었어? 말 좀 해봐. 유라가 민호의 팔을 잡고 흔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민호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무시하고 구박했던 아내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분이었다니. 내가 방금 그분에게 돈을 던지며 꺼지라고 했다니.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박지훈이 회장님이라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멀어져가는 검은 승용차의 붉은 미등이 마치 민호의 파멸을 경고하는 섬뜩한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땅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민호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걷어찬 것이 넝마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지훈이의 차는 이미 민호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아주 먼 곳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민호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훈이가 떠나고 1시간 뒤 법원 앞 벤치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민호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벤치에 걸터 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유라가 민호의 어깨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오빠, 정신 좀 차려봐. 아까 그 여자 진짜 회장님 맞아? 오빠랑 10년이나 살았잖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말 좀 해봐. 답답해 죽겠네. 민호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손전화를 꺼내는 손이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검색창을 눌렀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 여자가 무슨 재벌이야. 고아원 출신이라는데.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민호가 검색창에 박지훈 3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뜬 검색 결과를 본 민호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속보 은둔의 경영 후계자 박지훈, 오늘 신임 회장 정격 취임. 단독 10년 만에 모습 드러낸 재벌가 3세. 그녀는 누구인가? 기사 제목 아래에는 방금 전 법원 앞에서 봤던 안경을 벗은 지훈이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 도도한 표정,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의 전 아내 박지훈이었습니다. 민호가 숨을 들이키며 손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유라가 민호의 손에서 전화기를 낚아채듯 가져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이거 진짜네? KG그룹 박지훈. 대한민국 서열 5위 기업. 오빠, 대박이다. 오빠 전 부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중 한 명이었어? 와, 소름 돋아. 유라의 호들갑에도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는 이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1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 한 푼 아끼려고 콩나물 값을 깎던 지훈이, 자신이 먹다 남긴 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지훈이, 명절이면 하루 종일 전을 부치면서도 군소리 한마디 없던 그 여자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가의 주인이었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내 손으로 갈라버린 거야? 아니야.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이 걷어찬 복이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기업 본사 집무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은 지훈이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김 보좌관이 결제 서류를 든 채 공손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김 보좌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보좌관. 네, 회장님. 그 사람 지금쯤 알았겠군요. 내 정체가 뭔지.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김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론 보도가 나갔으니 지금쯤 땅을 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훈이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김 보좌관 앞으로 툭 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부 감사 보고서라는 글씨가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다니는 회사, 우리 그룹 협력 업체죠?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의 배려로 지난 10년간 우리 그룹 물량을 독점으로 받아왔습니다. 강민호 씨도 그 덕분에 능력에 맞지 않게 과장 자리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그 배려
거둘 때가 됐네요. 이 봉투 안에 강민호가 그동안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도박 자금으로 쓴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지금 당장 그 하청업체 대표에게 보내세요. 김 보좌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훈이는 10년 동안 민호의 비행을 알고도 묵인해왔던 것입니다. 오직 이 순간 가장 처절한 복수를 위해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회사 명의의 사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조치할까요? 물론이죠. 내 회사 돈으로 먹고 살면서 나를 기만하고 쫓아낸 데가 똑똑히 치르게 해야죠. 지금 즉시 집행하세요. 단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지훈이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김 보좌관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신속하게 집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지훈이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를 엎어버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호와 그 옆에서 주눅든 표정으로 서 있는 과거의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잘 가라, 강민호. 내가 파놓은 지옥 구덩이에 내 발로 들어가는 꼴 잘 지켜봐 줄게. 같은 시각 민호는 법원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던 민호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급하게 휴대폰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래, 장모님. 아니지. 유모라고 했었나? 그 할머니한테 전화해보자. 내가 사정하면 지훈이 마음을 돌려줄지도 몰라. 그 할머니 나한테 꼼짝 못했잖아. 민호는 지훈이의 유일한 가족이라 믿었던 유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장모 대접은커녕 식모 취급하며 하대했던 노인이었습니다. 뚜 신호음이 가는 동안 민호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유라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오빠,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이미 끝난 마당에 전화는 해서 뭐하게? 위자료라도 더 뜯어내려고? 조용히 좀 해봐.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지훈이 마음만 돌리면 내 인생이, 아니 우리 인생이 펴는 거라고. 그때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없는 번호라고?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떠났다는 사실에 민호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독한 년. 번호까지 싹 다 바꾸고 잠수를 타? 설마. 집도? 불길한 예감이 민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민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타, 빨리 집에 가봐야겠어. 민호가 유라의 손목을 낚아채듯 끌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민호는 다리를 떨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제발 집만은 무사하기를. 아직 내 짐이 거기 있으니 쫓아내진 못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기익.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허겁지겁 내려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유라도 헐레벌떡 그 뒤를 따랐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7층에 도착해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민호는 현관문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문이 왜 이래? 민호의 눈앞에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문에는 붉은색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대문짝만하게 퇴거 명령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덮개를 열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띠띠띠. 삐익. 경고음. 왜 안 열려? 1234 맞잖아. 다시. 띠띠띠띠. 삐익.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마치 지훈이의 다친 마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열어, 문 열어. 이게 내 집인데 왜 문이 안 열려? 누구 마음대로 비번을 받고? 박지훈, 너 안에 있지? 나와. 당장 나오라고. 쾅, 쾅, 쾅. 민호가 주먹으로 철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관리소장이 민호를 보더니 쯧쯧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어이쿠, 강민호 씨 오셨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짐은 1층 관리실 옆에 다 빼놨으니까 얼른 가져가세요. 네, 짐을 빼다니요? 아니 소장님,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제가 집주인인데 누가 마음대로 짐을 빼요? 이거 주거침입죄인 거 모르세요? 민호가 핏대를 세우며 따지자 관리소장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 한 장을 민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주거침입은 무슨... 강민호 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이 집 회사 사택이에요, 사택. 본사에서 강민호 씨 징계해고 통보 내려왔고 사택 퇴거 명령까지 같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로 강민호 씨는 이 아파트 출입 금지입니다. 해고요? 제가 잘렸다고요? 민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회사 사택이라니. 지훈이가 자기 명의로 된 집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아니,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지훈이의 능력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띠링, 띠링. 그 순간 민호의 주머니 속 손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귀하의 신용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문자 밀린 외상값 독촉 안내. 법적 조치 예정. 문자회사법인 지원금 회수 통보. 연달아 쏟아지는 문자 폭탄에 민호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유라가 민호의 어깨 너머로 그 문자들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유라가 민호의 팔을 뿌리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오빠 집도 없고 회사도 잘리고 신용 불량자까지 된 거야? 완전 빈털털이네. 민호가 당황하며 유라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자, 자기야, 그게 아니고 오해가 있어. 내가 다시 지훈이 만나서 잘 이야기하면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유라가 민호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민호가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유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전 마누라가 회장님인데 너 같은 거지를 다시 만나주겠니?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재벌 사모님 소리 듣나 했더니 신용불량자 마누라 될 뻔했네. 야 강민호, 우리 끝이야.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재수 옴 붙으니까. 유라야, 너마저 가면 어떡해. 유라야. 유라는 민호가 잡을세라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계단으로 뛰어내려가 버렸습니다.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진 민호. 집도 직장도 여자도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으악!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지훈이에 대한 지독한 원망과 분노였습니다. 박지훈,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짓밟아?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어림없지. 어림없어. 민호의 눈에 시뻘건 도끼가 서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지훈이의 바짓가랑이라도 물어뜯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로 가자.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내 인생 망친 데가 똑똑히 받아내고 말겠어. 민호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승강기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지훈이의 회사 본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지훈이가 던져주고 간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만이 달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호에게 남은 유일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기익. 민호가 탄 영업용 차량이 거친 소리를 내며 기업 본사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 있던 지훈이가 던져주었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꺼내 기사에게 신경질적으로 건넸습니다. 여기요. 됐죠? 차 문을 쾅 닫고 내린 민호가 고개를 들어 눈앞에 우뚝 솟은 마천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솟은 통유리 건물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열 5위 KG그룹 본사의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민호는 그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적으로 주눅이 들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에 사원증을 목에 걸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자신은 넥타이가 풀어 헤쳐진 채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헐떡거리는 꼴이었습니다. 초라함이 밀려왔지만 곧이어 억울함과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내 마누라 회사인데, 내가 여기 주인 남편인데 감히 나를 내쫓아? 누구 마음대로. 민호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 천지에 알리고 지훈이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호가 본관 회전문을 거칠게 밀치고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중앙홀의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리는 내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화려했습니다. 민호는 곧장 중앙 안내소로 달려갔습니다. 안내소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잔뜩 흥분한 민호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호가 안내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박지훈 나오라고 해. 박지훈 회장 어디 있어? 당장 내려오라고 해. 갑작스러운 고성에 지나가던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침착하게 응대하려 애썼습니다. 선생님, 약속은 하고 오셨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약속은 무슨 얼어 죽을 약속이야. 나 박지훈 남편이다. 이 회사 회장 남편이라고. 내 마누라 내가 보겠다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해. 당장 비서실에 연락해서 강민호가 왔다고 전해. 빨리 안 해? 민호의 입에서 튀는 침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홀 곳곳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보안 요원들이 소란을 감지하고 민호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무전기로 무언가 다급하게 주고받던 그들이 순식간에 민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업무 방해입니다.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아, 이거 안 나? 너네 다 미쳤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몸에 손을 대. 나 회장 남편이야. 너네 다 자르고 싶어서 환장했어? 민호가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지만 건장한 보안 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질질 끌려나갈 판국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앙홀 안쪽에 있는 전용 승강기의 문이 딩동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스르르. 승강기 문이 열리자 수십 명의 임원진을 대동한 지훈이가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잘 재단된 감색 정장을 입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나오는 지훈이는
누가 봐도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여보,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봐. 이것들이 나를 잡아. 여보. 지훈이가 걸음을 멈추고 소란스러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의 시선이 보안 요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치는 민호에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눈빛에는 반가움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벌레 한 마리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듯한 싸늘한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이가 천천히 민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원들과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민호는 지훈이가 다가오자 이제 살았다는 듯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그래, 당신이 올 줄 알았어. 이것들 좀 치워봐. 아니, 내가 당신 좀 보러 왔는데 이 무식한 놈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잖아. 나 당신 남편이잖아. 민호가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지훈이의 옷자락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곁을 지키던 김 보좌관이 재빨리 앞을 막아서며 민호의 손을 쳐냈습니다. 탁! 물러서십시오. 민호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자 지훈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 누가 당신 남편이야? 우린 법적으로 이미 깨끗하게 끝난 남남이야. 잊었어? 지훈이의 서슬 퍼런 일갈에 민호가 움찔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수많은 직원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피함과 다급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니, 여보, 그건 당신이 나를 속인 거잖아. 당신이 재벌 딸인 거 숨기고 나를 감쪽같이 속여서 이혼 도장 찍게 만든 거잖아. 이건 사기 이혼이야. 무효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회사에서 자르고 집에서도 내쫓아? 우리가 함께한 정이 10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 민호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호소했습니다. 지훈이가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차갑고 날카로운지 민호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입에서 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네. 지난 1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보여준 게 정이었니? 돈 없다고 무시하고 부모 없다고 구박하고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하며 밥그릇 던지던 게 그게 당신이 말하는 정이야?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중앙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훈이의 말 하나하나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속였다고? 아니, 난 당신을 시험한 거야. 가진 것 없는 나를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배경을 사랑하는지. 그런데 결과는 참담하더군. 당신은 내가 고아의 빈털터리인 척하니까 바로 쓰레기 취급하며 버렸잖아. 안 그래? 그건 당신이 버린 건 돈 없는 아내가 아니라 당신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행운이자 기회였어. 이제 와서 매달려봐야 소용없어.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내 회사 물 흐리지 말고. 지훈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보안 책임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훈이의 눈빛을 읽은 책임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끌어내. 네. 보안 요원들이 다시 민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다는 듯 민호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민호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발버둥을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야, 박지훈, 내가 사람이냐?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박지훈. 민호의 처절한 외침이 멀어지며 지훈이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듯 냉정하게 몸을 돌려 승강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지훈이의 단호한 모습에 속으로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퍼덕. 회사 정문방,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바닥 위로 민호가 볼품없이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양복 바지는 찢어지고 구두 한 짝은 벗겨져 저만치 굴러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민호를 보며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봐. 회사에서 쫓겨났나 봐. 낮술을 마셨나? 왜 저래? 민호는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건 지훈이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으윽. 민호가 신음소리를 내며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벗겨진 구두를 주워 신고 절뚝거리며 정문 앞을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주머니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카드도 정지되었으니 찜질방이나 여관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신문지 몇 장을 깔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밤이 되자 찬 바람이 불어와 얇은 셔츠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배고픔이 밀려왔습니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움켜쥐고 민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지훈이가 차려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노숙자 신세가 되어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해준 계란말이가 먹고 싶다. 김치찌개도 참 맛있었는데 민호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진정한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과 지훈이에 대한 원망이 뒤섞인 비겁한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이를 갈았습니다. 박지훈,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지.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다음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쪽잠을 잔 민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눈곱이 낀 눈을 비비며 민호는 공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만은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도덕적으로 매장시켜주마. 재벌가 회장이 조강지쳐버리고 힘없는 서민 남편을 짓밟았다고 소문을 내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돈이라도 뜯어내야 내가 살 거 아니냐. 민호가 젖은 머리를 대충 털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열하고 끔찍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유료 컴퓨터 대여소가 있는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민호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파고 있는 것이 지훈이의 무덤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와,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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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기업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임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지훈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지훈이는 밤잠을 설쳐가며 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오늘 주주총회에서 그 능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명예회장
지훈이의 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현장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의 미래는 신임 회장에게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다. 명예 회장의 호탕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지훈이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배경이 없으면 짓밟히는 서름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하고 강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지훈이의 진심 어린 연설에 몇몇 주주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지훈이는 아버지와 함께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창가 자리에 부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지배인이 조심스러운 손길로 붉은 포도주를 잔에 따랐습니다. 명예 회장이 지훈이의 잔에 자신의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챙! 맑고 고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아, 축하한다. 오늘 정말 멋졌다. 내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구나. 감사해요, 아버지. 다 아버지가 믿고 기다려주신 덕분이에요. 제가 고집부려서 평범한 사람과 살아보겠다고 나갔을 때도 묵묵히 지켜봐 주셨잖아요. 지훈이가 포도주 한 모금을 머금자 향긋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쓴맛이 이 한 잔으로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명예 회장이 지훈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그놈한테 당하는 수모를 모른 척 지켜보는 게 아비로서 정말 힘들었다. 당장이라도 가서 그놈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 고생 많았다, 내 딸. 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지훈이 또한 코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도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철부지 재벌 3세로 남았을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가짜인지. 이제 제 인생 누구보다 화려하고 멋지게 살 거예요. 보란 듯이요. 그래, 그래야지.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지훈이의 앞날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심의 뒷골목, 허름한 건물의 지하 한증막 휴게실, 쾌쾌한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민호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씻지 못해 머리는 떡이 졌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몰골이었습니다. 민호는 남들이 먹다 남기고 간 식은 계란과 찌그러진 식혜통을 하이에나처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저 아줌마 왜 안 가나? 빨리 좀 가지. 옆자리에 있던 아줌마가 자리를 뜨자마자 민호는 번개같이 몸을 날려 남은 계란 반쪽을 입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식혜통에 남은 찌꺼기까지 탈탈 털어 마셨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최고급 식당은 아니더라도 끼니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남이 먹다 버린 음식이나 훔쳐먹는 신세라니. 젠장, 젠장. 민호가 바닥을 치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며 저녁 종합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G그룹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박지윤 회장이 파격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은 화면 가득 화려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웃고 있는 지윤이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여왕의 대관식 같았습니다. 민호는 씹고 있던 계란이 목구멍에 걸린 듯 턱 막혀왔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속이 뒤틀리고 창자가 꼬이는 듯한 지독한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박지윤, 너는 저기서 저렇게 웃고 있다 이거지? 나는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데 너 혼자 저렇게 빛이 난다 이거지? 민호의 눈에 시뻘건 핏발이 섰습니다. 텔레비전 속 지윤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 격차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저렇게 잘 나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두고 봐라. 저 웃음 내가 피눈물로 바꿔줄 테니까. 나만 죽을 순 없지. 내가 못 가지면 부셔버리기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지.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그 돈을 챙겨 한증막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건물 2층에 있는 유료 컴퓨터 대여소였습니다. 타닥, 타닥, 타다닥. 어두컴컴한 방 안 모니터 불빛만이 민호의 번들거리는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호는 익명 게시판에 접속해 미친 사람처럼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악의에 찬 거짓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제목 재벌가 회장이 된 여자,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흐흐흐. 그래 이거야.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보지. 민호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내용을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취임한 박모 회장의 전 남편입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속이고 힘없는 서민인 저와 결혼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머슴처럼 부려먹다가 회장이 되자마자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까지 빼앗고 회사에 압력을 넣어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재벌의 갑질에 한 가정의 가장이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거짓말이었습니다. 머슴처럼 산 건 지윤이었고 집은 회사 사택이었으며 해고는 본인의 횡령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윤이를 깎아내리고 그녀에게 흠집을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전송 버튼만 누르면 내일 아침이면 난리가 나겠지? 천하의 박지윤이 서민 남편을 등쳐먹었다? 이거 완전 특종감이잖아. 그러면 회사 주가도 떨어질 거고 주주들이 가만 안 있을걸? 그때 내가 짠하고 나타나서 입 다무는 조건으로 한몫 챙기면 되는 거야. 민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도취하여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딸깍. 게시물이 등록되었습니다. 민호는 연달아 다른 사이트에도 접속해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익명일와 진짜 재벌들 무섭네. 익명이 저런 여자가 회장이라니 불매 운동합시다. 익명삼 남편분 너무 불쌍해요. 힘내세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여론을 조작하는 민호의 모습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두드리고 있는 그 자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을 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기업 본사 지하 보안 상황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모니터에 민호가 올린 게시글이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법무팀 직원들과 보안 요원들이 그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떴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종로구에 있는 한 컴퓨터 대여소에서 접속했습니다. IP 주소 확보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 보좌관님께 보고드려 미끼를 물었다고. 증거자료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캡처해서 저장해. 삭제할지도 모르니까 실시간으로 서버에 백업해두고.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넘겨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회장님 지시가 있었어. 더 확실하게,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다. 지금 잡으면 잔챙이밖에 안 돼. 이놈이 제 발로 언론사 찾아가서 얼굴 까고 인터뷰할 때까지 놔둬. 그래야 다시는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보안팀장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니터 속 민호의 게시글은 순식간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가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날아들고 있는 어리석은 먹잇감의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컴퓨터 대여소 의자에서 쪽잠을 잔 민호가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밤새 올린 글들의 반응이 궁금해 눈을 뜨자마자 모니터를 켰습니다. 예상대로 댓글창은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욕하는 댓글, 재벌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됐다. 됐어. 흐흐흐. 박지훈, 이제 내 세상은 끝이야. 감히 나를 건드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민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의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민호는 더 큰 한방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지훈이를 무너뜨릴 가짜 증거들이 물론 민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가득 들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가 콧노래를 부르며 어두운 지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계단 끝에는 빛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오후, 따르릉, 따르릉, 기업 본사 비서실의 전화벨이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비상입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집무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평온했던 기업은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명예회장의 심장 이상 증세 소식이 삽시간에 사내 통신망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이는 보고를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삐뽀, 삐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긴박하게 침대를 끌고 들어갔고 지훈이는 그 뒤를 따르며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다행히 응급처치는 빨랐지만 명예회장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지훈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지훈이의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웅성, 웅성, 명예회장님이 위독하다며? 경영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주가가 벌써 곤두박질 치고 있어. 언론 보도가 나가자마자 주식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의 일부 세력들은 아버지의 위독함을 걱정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경영권을 흔들어 보려고 지훈이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는 안팎으로 밀려드는 시련에
입술을 깨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병원 근처 국밥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속보 자막이 민호에게는 기회라는 이름의 동화줄처럼 보였습니다. 속보 K지그룹 명예회장, 심장마비로 병원 긴급 이송, 위독한 상태, 흐흐흐.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박지윤이 지금 정신없겠지? 아버지는 쓰러졌지. 회사는 난리 났지. 이럴 때 내가 가서 불을 지르면 활활 잘도 타오르겠어. 민호가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곧장 근처 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싼 검은색 양복 한 벌을 샀습니다. 사이즈도 맞지 않아 어깨가 축 처지고 바지 밑단은 질질 끌리는 싸구려 양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거울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초라해 보일수록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아, 완벽해. 재벌가에 핍박받고 쫓겨난 불쌍한 사위의 모습 딱이네. 민호는 곧바로 공중전화로 달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삼류 잡지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인터넷에서 찾은 모든 언론사에 제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보도국이죠? 제가 특종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쓰러지신 명예 회장님 사위입니다. 네, 박지윤 회장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갈 건데 와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을 제가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시장통에서 산 양파를 꺼내 눈 밑에 쓱쓱 문질렀습니다. 매운 기운에 눈물이 핑 돌자 만족스러운 듯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 본관 들머리는 이미 소식을 듣고 몰려온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헐렁한 양복을 입은 민호가 기자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기자님들, 여기 좀 봐주십시오. 제가 바로 저 위에 누워 계신 명예 회장님의 사위 강민호입니다. 민호가 목청을 높이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민호를 향해 터졌습니다. 펑, 펑, 펑. 눈부신 조명 세례를 받자 민호는 마치 자신이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제가 못난 놈이라서 아버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민호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강민호 씨 되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혼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박지윤 회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질문이 쏟아지자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 준비해온 거짓말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눈물 콧물을 범벅해가며 민호는 지윤이를 천하의 페류나로 몰아갔습니다. 사실입니다. 제 아내. 아니 박지윤 회장이 되자마자 저를 내쫓았습니다. 제가 돈 없고 힘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10년 동안 머슴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헌신짝처럼 버린 겁니다. 아버님이요? 그분도 박지윤 회장이 쓰러뜨린 겁니다. 경영권 빨리 내놓으라고 병상에 계신 아버님을 협박하다가 충격받고 쓰러지신 거라고요. 네, 그게 정말입니까? 박 회장이 아버지를 협박했다고요? 기자들이 술렁거리며 민호의 말을 받아 적기에 바빴습니다. 민호는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그걸 말리다가 이렇게 쫓겨나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멍든 자국들 안 보입니까? 재벌이 사람을 때리고
집도 뺏고 직장도 뺏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재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민호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며칠 전 술 마시고 넘어져 생긴 멍 자국을 마치 맞은 상처인 양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지훈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자기 편으로 넘어왔다고 확신한 민호는 이제 마지막 쇼를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제가 올라가서 아버님을 베어야겠습니다. 사위로서 마지막 도리는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님, 민호가 왔습니다. 민호가 기자들을 이끌고 병실이 있는 특실병동으로 돌진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우르르 몰려가자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특실병동 앞을 지키고 있던 경호원들이 화들짝 놀라 민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십시오. 여기는 환자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호원들에게 몸을 부딪히며 더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위야, 사위. 장인어른 뵙겠다는데 너희가 뭔데 막아? 박지훈이 시키더냐?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민호가 악을 쓰며 발길질을 해대자 경호원들도 곤란한 표정으로 밀려났습니다. 기자들은 이 자극적인 장면을 놓칠세라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민호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일부러 바닥에 나뒹굴고 옷을 찢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아, 사람 살려. 경호원들이 사람 죽인다. 박지훈이 전 남편 죽이라고 시켰다. 여러분 이것 좀 찍어주세요. 저 억울해서 못 삽니다. 민호의 고함 소리가 조용해야 할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다른 병실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놀라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더 시끄럽게, 더 크게. 이 정도면 박지훈도 가만히 못 있겠지. 제 발로 기어 나와서 돈다발 안겨줄걸?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특실병동의 가장 안쪽 명예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실 문 안에서 지훈이는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겨우 잠들어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작은 소음도 조심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나간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패륜적인 고함 소리에 지훈이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바닥일 수 있는 걸까? 지훈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사가 오가는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아버지의 안정을 해치는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이의 눈에서 뜨거운 분노가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할 악연이었습니다. 벌컥 지훈이가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를 가득 채우던 소음이 일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악을 쓰며 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민호도 사진을 찍던 기자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 선 지훈이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자 같았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서리빨 같은 눈빛,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에 주변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굽 소리가 민호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던 민호가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훈이가 나오자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억울해 죽겠다던 표정은 사라지고 입가에 비릿하고 야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가 지훈이를 올려다보며 눈썹을 까딱였습니다. 나왔어? 오래도 걸리네. 거기 안에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오직 지훈이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때? 상황 파악 좀 되냐? 지금 여론은 다 내 편이야. 내가 아무리 회장이라도 페류나 딱지 붙으면 경영하기 힘들걸? 그러니까 좋게 좋게 하자고. 알지? 내가 원하는 거. 민호가 엄지와 검지를 비비며 돈을 달라는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뻔뻔하고 역겨운 모습에 지훈이는 기가 찼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이 와중에도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이 남자가 한때는 자신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민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끝까지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그래, 원하는 게 그거였니? 돈? 잘하네. 그러게 진작 좀 챙겨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잖아. 한 50억 정도면 내가 조용히 물러나 줄게. 기자들한테는 오해였다고 잘 말해줄 테니까 지금 당장 입금해. 민호가 승리감에 취해 낄낄거렸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김 보좌관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 보좌관, 준비한 거 주세요. 네, 회장님. 김 보좌관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지훈이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 봉투 안에 수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민호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오, 역시 말이 통하네. 진작 그럴 것이지. 자, 이리 줘. 내가 확인해보고 마음에 들면 갈 테니까. 민호가 침을 꿀꺽 삼키며 봉투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봉투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봉투 안에 든 서류들을 꺼내어 허공에 흩뿌려 버렸습니다. 차악!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민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돈다발이 떨어질 줄 알았던 민호는 당황해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든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강민호 횡령 및 배임 혐의 내역서, 불법 도박 자금 입출금 명세서,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민호가 말을 더듬으며 지훈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이가 팔짱을 끼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돈은 없어. 대신 내가 지은 죗값은 치르게 해줄게. 아주 혹독하게. 지훈이의 선전포고에 민호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는 민호의 당황한 얼굴을 향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기어들어온 어리석은 짐승의 최후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악! 하늘에서 눈처럼 쏟아져 내린 종이들이 병원복도 바닥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횡령? 도박?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민호가 종이를 구겨 바닥에 패대기치며 기자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거 다 조작입니다. 돈 많은 재벌들이 만드는 서류 쪼가리, 이런 거 만드는 게 일도 아닙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가짜 증거를 만든 겁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했잖습니까?
민호가 핏대를 세우며 변명을 늘어놓자 잠시 주춤했던 기자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메라 렌즈가 다시 지훈이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으로 김 보좌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김 보좌관, 저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네요. 말로는 안 통하는 사람이니 직접 귀로 듣게 해주세요. 네, 회장님. 김 보좌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녹음기를 높이 치켜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치지직. 잠시 잡음이 섞이는가 싶더니 곧이어 너무나도 익숙하고 선명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야, 유라야, 내가 대박 계획 하나 짰어. 뭔데 오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거야. 박지훈이가 회장 되더니 조강지쳐 버렸다고 내가 피해자인 척 연기하면 사람들 다 속아. 재벌 갑질이라고 하면 눈 뒤집혀서 욕하거든. 오빠 천재다. 그럼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여론몰이에서 한 50억 뜯어내자. 그 돈 받으면 우리 해외로 뜨는 거야. 어때? 좋아, 좋아. 오빠만 믿을게. 뚝, 뚝, 뚝. 녹음이 끝나자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호의 편을 들어주던 기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민호는 마치 얼음이 된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이 했던 추악한 모의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민호가 뒷걸음질을 치며 김 보좌관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불법 도청이야. 남의 통화를 엿들어? 너네 이거 범죄인 거 알지? 내가 고소할 거야. 다 고소할 거라고. 민호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이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민호의 코앞에서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그 녹음 파일 내가 회사 다닐 때 쓰던 업무용 손전화에 있던 거야. 내가 멍청하게 자동 녹음 기능을 켜놨더구나. 회사 자산인 손전화를 반납받아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전자감식으로 복구한 거야. 알아들어? 뭐라고? 내 스스로 남긴 증거가 너를 잡은 거야.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강민호. 지훈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의 불쌍한 표정이 아니라 사기꾼의 당황한 표정을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펑. 강민호 씨, 녹음 내용 사실입니까?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신 겁니까? 내 연녀와 해외 도피를 계획했다는 게 맞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화살처럼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얼굴을 감싸쥐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자신의 비열한 계획도 거짓 눈물쇼도 이제는 만천하에 까발려졌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비켜. 다 비키라고. 민호가 기자들을 밀치며 도망치려 몸부림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인파를 헤치고 나타났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강민호 씨 되십니까? 무표정한 수사관이 민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호가 겁에 질린 눈으로 수사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수사관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호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강민호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라니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 억울합니다.
이거 다 모함이에요. 민호가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노려냈습니다. 순식간에 민호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고 허리춤에서 차가운 금속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컹! 차가운 쇠붙이가 민호의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그 소리는 민호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수갑을 찬 채 바닥에 무릎을 꿇은 민호. 그의 눈에서 비로소 진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 있습니다. 가서 조사받으시죠. 수사관들이 민호를 일으켜 세워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버티며 고개를 돌려 지훈이를 찾았습니다. 지훈이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민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10년 정이 있잖아. 나 감옥 가기 싫어. 지훈아 제발. 민호가 목이 터져라 지훈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곁에 있던 김 보좌관이 경호원들을 시켜 기자의 접근을 막으며 지훈이를 보호했습니다. 여보,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민호의 처절한 비명이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민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끌려가는 민호의 뒷모습을 찍느라 바빴고 구경하던 시민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쯧쯧. 인과응보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나는 법이야. 쌤통이다 아주. 민호가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 승강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는 지훈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허공만 핥힐 뿐이었습니다. 민호가 사라지자 복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 전 남편의 말로가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보좌관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야 진짜 끝난 것 같네요. 기자들 돌려보내고 병원 측에 사과 말씀 전해주세요.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지훈이는 김 보좌관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의 소란과는 달리 병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 소리만이 명예회장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비, 비, 비. 지훈이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버지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강했던 신임 회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 아버지 걱정에 눈물 짓는 연약한 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 해결했어요. 그 사람 죗값 받으러 갔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아버지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발 눈 좀 뜨세요. 네. 지훈이의 눈물방울이 명예회장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바이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게 정말인가요? 지훈이가 놀란 눈으로 의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하고 청진기를 대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적이고 호흡도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곧 의식을 찾으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훈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쁜 놈은 벌을 받고 소중한 사람은 곁에 남았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놔두고 안 떠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제 제가 더 잘할게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잠시 후 명예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울고 있는 딸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명예 회장이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지훈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 가늘게 갈라지는 목소리였지만 지훈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알아보시겠어요? 명예 회장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는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뒤에 뜨는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고생 많았다. 내 딸. 아버지의 한마디에 지훈이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지훈이와 아버지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지훈이에게 남은 것은 행복한 미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차가운 철창 안으로 끌려간 민호에게 남은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후회뿐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결말은 이토록 명확하고 선명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교도소의 높은 담장을 넘어 좁디 좁은 독방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한 남자가 낡은 수의를 입은 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움푹 패인 눈, 초점을 잃은 동공. 1년 전 법원 앞에서 돈을 뿌리며 떵떵거리던 그 기세등등했던 강민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꼬르륵. 민호의 배에서 허기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배식 시간이 지났지만 민호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식판을 이미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던 민호의 눈에 식판을 비우다 흘린 말라비틀어진 밥풀 몇 알이 들어왔습니다. 민호가 주위를 살피더니 재빠르게 기어고 밥풀을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배고파. 밥풀을 씹으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량하기 짝이 없는 신세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족들은 물론이고 사랑을 속삭이던 내연녀 유라조차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고립감, 그것이 감옥 생활보다 더 민호를 괴롭혔습니다. 나쁜 년. 돈 떨어지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니 내가 여기서 썩어가는 동안 넌 밖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으흐흑. 민호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서럽게 울먹였습니다. 그때 철문 밖에서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03번, 나와. 휴게 시간이다. 철문이 열리고 민호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용 휴게실에는 이미 다른 수감자들이 모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구석진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서는 화려한 행사장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장은 KG그룹 창립 기념식이자 박지훈 회장의 취임 1주년 기념식장입니다. 지난 1년간 파격적인 경영으로 그룹을 재계 서열 3위까지 끌어올린 박지훈 회장이 단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거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화면 가득 눈부신 조명을 받으며 걸어 나오는 여자.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의 전 아내 지훈이었습니다. 민호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버렸던 그 초라한 여자가 맞는지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와, 저 여자 진짜 대단하다. 그러게 말이야. 저런 마누라 얻은 남편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옆에 있던 수감자들이 부러움 섞인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제 발로 복을 걷어차고 지옥으로 기어들어온 놈이 바로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화면 속 지훈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 1년은 저에게 도전과 실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 덕분에 우리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눈빛은 총기로 반짝였습니다. 민호는 텔레비전 속 지훈이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아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때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민호가 가슴을 치며 흐느꼈지만 돌아오는 건 옆 사람의 핀잔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시끄러워요. 안 들리니까 조용히 좀 해요. 민호는 입을 틀어막고 새어나오는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화면 속의 지훈이는 저렇게 빛나는데 자신은 감옥 바닥에서 밥풀이나 주워 먹는 벌레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훈이는 화려한 연회장 대신 도심 외곽에 있는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명예회장인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지훈이는 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자, 많이 먹어라.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먹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이들의 맑은 미소를 보며 지훈이의 얼굴에도 행복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부모를 잃고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기에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명예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지훈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딸, 이제 진짜 회장님 다 됐구나. 회사 일도 바쁠 텐데 여기까지 와서 봉사도 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고요. 저 지난 10년 동안 가난하게 살면서 배웠어요. 따뜻한 밥 한 끼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지훈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지훈이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민호와 살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체험과 행복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그 자리에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혀 지훈이를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정을 모두 마친 지훈이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탁 트인 통유리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창가에 앉아 붉은 포도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향긋한 포도주 향이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똑똑. 그때 김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수감번호 503번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강민호 씨가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훈이가 포도주 잔을 내려놓고 편지 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봉투 겉면만 봐도 민호가 어떤 내용을 썼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구구절절한 변명,
비굴한 용서, 그리고 결국엔 돈을 좀 달라는 뻔한 내용일 게 분명했습니다. 지훈이의 표정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김 보좌관, 네, 회장님, 버리세요. 뜯을 필요도 읽을 가치도 없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그대로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툭! 편지가 쓰레기통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훈이와 민호의 질긴 악연도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지훈이는 다시 포도주 잔을 들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0년은 악몽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킨 수업료였어. 이제 내 인생은 오로지 나를 위해 빛날 거야. 지훈이가 잔을 들어 밤하늘의 달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붉은 포도주가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지훈이의 입가에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반면 차가운 감옥의 독방 안, 민호는 자신이 보낸 편지가 읽히지도 않고 버려진 줄도 모른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민호가 웅크린 몸을 떨며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보고 싶다. 따뜻한 밥 한 끼만.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싸늘한 정적만이 민호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흐른 후회의 눈물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떠나간 버스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통장에 찍힌 숫자로 매기려 했던 어리석은 남자. 그는 곁에 있는 보석을 돌멩이 취급하며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의 기나긴 후회와 고독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불안, 곳간에 높이 쌓인 재물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고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돈에 눈이 멀어 진짜 보석 같은 아내를 버린 남자의 비참한 최후. 그것은 사필기정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정작 나를 지켜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민호의 눈물처럼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그 사람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내줄 가장 큰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